당신 주변에 진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습니까? 말만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당신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말에 속아왔습니다. 입으로는 형제처럼 지내자 하면서 뒤에서는 이익을 챙기는 자들에게 속아왔고, 겉으로는 의리가 있어 보이던 자가 돈 앞에서 돌변하는 모습을 보며 상처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채널은 바로 그 물음에 답합니다. 저희 다산의 인생학교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인간을 가장 깊이 들여다본 철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녹여드리는 채널입니다. 다산은 단순한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조정의 부패와 인간의 욕망 그리고 권력과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직접 목격했고, 유배지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이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산이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수십 년의 관찰과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지혜를 여러분께 쉽고 깊게 전달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지금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지갑을 열 때 드러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 얼핏 들으면 단순한 격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한 문장 안에 인간의 욕망과 집착 그리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갈등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가장 솔직해집니다. 아무리 점잖고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지갑을 여는 그 찰나에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거짓을 꾸밀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원 형색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 해도 돈을 쓰는 행동만큼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소에 가족이 최고라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학용품을 사주는 데는 인색하면서 자신의 골프채를 사는 데는 수백만 원을 거침없이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의리를 강조하던 사람이 정작 밥값을 낼 순간이 되면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는 척 자리를 뜨는 모습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 당신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돈은 거울입니다. 그것도 아무리 분칠을 해도 속까지 다 비치는 아주 정직한 거울입니다. 돈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거든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돈을 쓰는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돈을 쓰는가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짜리 옷도 서슴없이 사면서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는 만 원짜리 선물도 아까워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자신은 늘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자식이나 부모님께는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경제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평소에 검소하다고 입에 달고 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의 취미나 욕망과 관련된 일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급 골프채를 사는 데는 수백만 원을 주저없이 지불하면서도 아내가 새 옷을 사자고 하면 돈이 없다며 고개를 젓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가족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가족을 위한다고 해도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어떤 주부는 자신의 옷은 항상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것만 골라 입으면서도 자녀들의 교육비나 남편의 필요에는 절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병원비는 아껴가며 미루면서도 가족이 아프면 비싼 병원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이런 자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과 희생 정신을 가진 자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족에 대한 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 사람을 알려면 그가 무엇에 즐거워하는지를 보라고 했지만 사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알려면 그가 무엇에 돈을 쓰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돈을 쓰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가족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행동이 말보다 더 정직하다는 것은 돈을 쓰는 순간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언제 돈을 쓰는가?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언제 돈을 쓰는가입니다. 어떤 이는 평소에는 구두쇠처럼 굴다가도 남들 앞에서만큼은 과시하려고 돈을 물쓰듯 합니다. 이런 자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허영과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후한 사람이라면 남이 보든 안 보든 일관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만 돈을 쓰는 자는 결국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직원들 앞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용품 하나도 꼼꼼히 따져가며 구입했고 퇴사 경비를 줄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싼 술을 주문하고 고급 요리를 시키며 마치 돈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자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검소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허영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남들이 볼 때는 검소하게 굴면서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없이 돈을 씁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으로는 단단한 신념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은 항상 깨끗하게 손질해서 입었지만 새 옷을 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고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수재가 났을 때 그는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수재민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 검소하게 산 이유는 인색에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모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떻게 돈을 쓰는가? 같은 금액을 써도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이는 돈을 쓸 때마다 마치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하고 후회합니다. 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을 쉬고 카드를 내밀 때마다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돈을 쓴 후에도 계속 그 일을 후회하며 중얼거립니다. 이런 자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물질적 안정감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돈을 쓸 때도 담담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필요한 곳에 쓸 때는 주저하지 않고 쓴 후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도 웃으며 자연스럽게 카드를 내밉니다. 이런 자는 돈을 삶의 수단으로 여기지 목적으로 여기지 않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가족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웃으면서 계산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 하나로도 가족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아두면 썩지만 적절히 흘려보내면 생명력을 얻는다. 돈을 너무 아껴서 전혀 쓰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함부로 써서 탕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 감각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지혜와 판단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야 맑고 깨끗한 것처럼 돈도 적절히 순환해야 제 역할을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을 때 진짜 인격이 드러납니다. 돈을 쓰는 모습 중에서도 가장 적나라하게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빌리고 갚을 때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합니다. 형님 덕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약속한 날짜에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연발합니다. 그런데 갚을 때가 되면 연락도 안 되고 핑계만 늘어놓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가족이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거나 다른 급한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변명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빌린 일 자체를 잊은 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책임감이 없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며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성격입니다. 이들에게 신뢰는 그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돈을 빌릴 때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갚을 때는 약속보다 빨리 그리고 이자나 감사의 표시까지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빌릴 때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라며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갚거나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 가져갑니다. 이런 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은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당신 인생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모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인지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산이 강조한 것은 그것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그 행동 중에서도 돈 앞에서의 행동이 가장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진실. 그렇다면 왜 사람의 본성은 돈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첫째로 돈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점잖은 자도 생존이 위협받으면 본능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생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집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음식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노후 준비까지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유무는 그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고 자연히 본능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째로 돈은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돈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말로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선택의 순간에는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어떤 아버지는 입으로는 항상 자녀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용돈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술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의 학용품은 제때 사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술값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셋째로 돈은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으면 분노하고 돈을 얻으면 기뻐합니다. 이런 감정의 기복 속에서 평소에 감춰왔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침착하다고 생각했던 자가돈 문제만 나오면 흥분하거나 소심하다고 여겨졌던 자가돈 앞에서는 당당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매우 온화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계산에서 실수가 생겨 몇만 원이 적게 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사과에 달려가서 고함을 지르고 회사를 비난하며 심지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분명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남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명과 인욕이 쌓어 오른 판단을 내리듯 뒷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가 돈을 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을 위해 돈을 쓸 때 나는 기꺼이 씁니까? 아니면 인상을 찌푸립니까? 약속한 돈은 반드시 갚습니까? 아니면 핑계를 댑니까? 남이 볼 때와 안 볼 때의 내 모습이 일관됩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진정한 성찰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사용한 돈에 대해 돌아보십시오. 그 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욕망에 의해 낭비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후회되는 지출이 있다면 내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런 작은 성찰이 쌓여서 점차 현명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 갑니다. 다산이 강조한 것처럼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검소함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불필요한 곳에는 절대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항상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손자에게 용돈을 줄 때도 기쁜 마음으로 주었고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줄 때도 즐거워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나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후회하고 투자할 때마다 걱정했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기르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돈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돈을 쓸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돈을 쓸 때마다 혼란스럽고 후회하게 됩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넷째로 나눔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쓰는 돈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돈에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나눔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행복을 줍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나눌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다섯째로 돈에 매몰되지 않는 삶의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우정, 자연과의 만남, 책 읽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그래야 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지혜.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은 가난함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를 어떻게 얻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거나 가진 것을 독점하고 나누지 않는 부자는 오히려 비난받습니다. 반면 비록 많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번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존경받습니다. 돈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든 추하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게 가져도 나눌 줄 알고 많이 가져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돈의 진정한 주인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격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쓴 돈은 진정 나다운 선택이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과 함께라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 다산의 인생학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가 오늘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다산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지혜는 오늘 이야기한 돈의 문제 하나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꿰뚫어보는 법,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 힘든 시절을 이겨내는 법,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법, 노년을 품위 있게 사는 법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다산의 지혜는 살아 숨쉽니다. 저희 다산의 인생학교는 매주 그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깝게 닿는 언어로 풀어드립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 그리고 관계의 상처들에 직접 답하는 살아있는 지혜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버튼 하나가 아닙니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 홀로 인간을 탐구했던 한 위대한 학자의 가르침이 오늘 당신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 다산의 새로운 가르침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롭게 전해드리는 다산의 지혜 그 첫 번째 독자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께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이 아끼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보십시오. 말 한마디보다 때로는 좋은 글귀 하나가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다산의 인생학교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에게는 무한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살아 숨쉬고 다산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홀로 촛불을 켜놓고 글을 썼던 그 마음으로 저희도 매 영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정성이 반드시 여러분께 닿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